마지막 발표는 충북팀의 김종민 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종민 점장은 현재 충북 율랑 롯데점, 증평점, 진천점 총 3개 지점을 운영하시고 변화하는 조직의 빠른 적응력으로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림에 완벽하게 녹아 이제는 유림에서 앞다투는 차세대 1등 리더 김종민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점장님들이 너무 발전적이고 좀 진취적인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 이야기는 슬픕니다. 그래서 많이 비유가 될 것 같은데 듣다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송년회에서 변화와 성장 그리고 기회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종민 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도 사람처럼 일했던 제가 지금은 미국 사람처럼 일하게 되었던 저의 성공적인 비하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A 대리점에 입사를 하면서 U+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고요. 1년 만에 점장에 승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인도 시절 점장이었던 저는 직원들과 실적을 나눠먹던 점장이었고요. 바깥은 더치페이를 하던 점장이었고 매장 운영비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케이스를 구걸하던 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건 결국 돈 못 벌어서 퇴사한다는 직원과 결국 저의 능력 부족이라면서 매일 밤 후회하며 자책하는 밤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18년도에 A 대리점을 퇴사하게 되었고 19년도에 B 대리점에 입사를 했지만 결국 같은 생활만 반복을 하다가 22년 3월에 유림텔레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의 드림의 꿈을 품고 귀화를 했고요. 그렇게 귀한 저는 보시는 것처럼 1년 만에 3개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절에 비해서 저는 현재 급여, 비전, 그리고 믿고 따르는 직원들은 늘어나게 됐고 돈 못 벌어서 퇴사한다는 직원과 매일 밤 자책하던 밤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년 추가 매장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희망사항이고 대표님 보시라고 한번 써왔습니다. 네, 저희 조직 소개입니다. 저희는 현재 율량 그리고 증평, 진천에 위치를 해 있는데 사진은 그 3개 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이고요. 이게 폰트가 깨져가지고 네, 저희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목하게 현재 12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저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귀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림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사 전 그리고 입사 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대표님 카톡 대화면인데요. 세상에 어떤 회사 대표님이 저런 카톡 대화면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대표님이신 줄 모르고 역시 유림은 남들과 다르게 청소 담당자까지 따로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갑자기 근데 저분이 아침에 의자 다 빼고 사진 올리라고 하시고 청소 다 끝나니까 시트통에 손가락 놓고 사진을 올리라고 하시고 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트통 사진 끝나니까 창고 정리한 사진을 또 올리라고 하시고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열쇠 취업까지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하시는데 전에는 이걸 하루하루 매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요즘 매장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취향만 자꾸 하시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러시는 건가 이분이 혹시 말로만 듣던 괴롭힐 때 희열을 느끼시는 분인가까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실적이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장사를 할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전에 인도 시절 때 회사들은 매일같이 실적, 성과, 숫자만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직원들은 급하니까 이제 손으로 먹게 되고, 손으로 먹으니까 당연히 베이고 상처가 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굶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림에 오니까 빨리 먹으라는 소리는 하나 없이 젓가락질 하는 법만,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자인 내가 가장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맛있게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그렇게 젓가락질을 잘 하면 여기 밑에 회원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다. 그래서 빨리 저희 직원들도 이걸 알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하려면 기본기와 친절, 이걸 저희 조직 방향성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도 시절의 생활이 익숙해서 젓가락질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야지만 저희 직원들이 저와 같은 인도 사람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도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지 않냐. 나중에 큰 병 들어서 병원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이 일을 오래 하려면 미리 검진 받아야 된다. MPS로 친절 평가 받고 오딘 점검으로 기본기 평가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거고, 고객님들이 냉정하게 진단 내릴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굶고 병 들어있는 매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여기 계신 귀한 점장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장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본기 친절, 이걸 꼭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방향성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팀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실 수 있는 플레이가 달라지고 게임의 판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증명을 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유림이 변하지 않는 한 저 역시도 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인도 시절 때 얻은 교훈이 있다 보니까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저도 기본기부터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직원들도 사실 가만히 내비두면 기본기라는 게 느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마다 좀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도를 안 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야 뭐야 너 부창석이야? 라고 하거나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온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구겨진 돈도 거스름돈으로 받으면 기분이 좀 언짢은데 구겨진 셔츠 입고 고객님 TV프리라고 하면 그 TV프리가 팔리겠냐라는 식으로 좀 비유를 많이 섞어서 왜를 알게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안정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감의 조건은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돼 있으면 사실 안정감을 얻기는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가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직원들은 매일같이 이직을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인도 시절 때 그랬었고요. 결국은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말인 건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회사들은 걸맞는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점장이고 직원들이랑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걸맞는 보상이 없어서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점장인 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유림에 왔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을 알려주는 좋은 리더가 있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본기를 잘 잡고 거기서 따라 나오는 성과가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투자가 되니까 직원들의 땡깡이 좋아진다라고 하죠.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고객님을 응대하는 응대 수준이 올라가고 응대 수준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양적 성장의 면에서는 귀화 전에 저 정도 급여의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2배 이상의 월 평균 급여를 다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질적 성장의 면에서는 저기 보시는 친구가 저랑 같이 인도에서 너무 귀화한 친구거든요. 저 친구가 예전에는 기본기가 귀찮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객님의 특급 칭찬을 받는 직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디 점검에서도 오디팀의 극찬을 받는 매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충북 유립 실적의 11%에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20% 이상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렇게 비중을 늘려서 유립이 처음 저한테 안정감을 줬듯이 저 역시도 저희 팀원들에게 그리고 새로 들어오게 될 신입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법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의 전임식 CEO분들이 전부 인도 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처럼 게을러지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현지인을 넘어서 성공한 귀화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의 주제와 비슷한 맥락의 명언인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는데요. 강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다른 문화에 다른 회사에 녹아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리고 회사의 방향에 맞춰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이 없었으면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저희 팀원들에게 짧게나마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항상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그리고 출근 준비하면서 샤워할 때 습관처럼 매일 생각한다. 오늘은 누구한테 너무 고마웠고 오늘은 누구한테 너무 미안했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대표님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자리를 빌려 매일 너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우리 교육증진 식구들 항상 못해주는 마음이라 미안하고 나는 그래도 언제라도 너희한테 장기라도 떼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하고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다 같이 같은 마음에 모여 살자. 영원히 너희는 못 떠난다. 열심히 화이팅!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대표님과 그리고 이번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충북소매 영업팀의 홍민 팀장님과 박윤정 책임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